어머니, 있잖아요. 김치통,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요. 아, 정말 얄미운 며느리, 최미영. 목소리는 또 어찌나 가느다란지 모기소리 같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심지는 100만 볼트 전기 충격기처럼 매서웠죠. 싱크대 앞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던 박순자 할머니의 늙은 손이 움찔 떨렸습니다. 미영이 네가 하는 건 어떠니? 보는 것처럼 지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요즘 제가 허리 아파서 침 맞고 다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사돈네에서 김치통을 왜 들고 와서.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고무장갑을 빼고 낑낑대며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김치 냄새는 거의 생화학 무기 수준이었어요. 시큼하다 못해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폐부를 쑤시는 듯했죠. 마치 습기 찬 장롱 밑에서 핀 곰팡이꽃처럼 역겨운 감정이 순자 할머니의 가슴 밑바닥에 턱 걸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뭔 놈의 냄새가. 낡은 경운기 엔진 소리처럼 김치통의 무게와 신내 때문에 말을 겨우겨우 뱉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냉장고에 쑥 밀어 넣으니 삭신이 욱신욱신.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어깨야. 이른 바라보는 늙은 몸뚱이로 며느리 눈칫밥 먹으며 집안일 하는 꼬라지라니. 정말이지 서글픔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한데. 아들 김민준, 며느리 최미영, 손녀 김아은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죠. 남들이 보면 아이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효자네. 하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10년 전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픽 쓰러진 후 혼자 살다가 아들 민준이 눈물 콧물 쥐었자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하은이도 봐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들이 사는 낯선 도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낭만적인 거지. 현실은 총성 없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이 아, 그 여우 같은 것. 처음에는 어머니 꼬리 살랑살랑 치며 애교 부리더니 이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야. 미영은 늙은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고 한여쯤으로 여기는 건지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는 기본 옵션이 된 지 오래였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촌스럽게. 어머니,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어머니 눈엔 다 똑같아 보이시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너무 답답해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미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다 순자 할머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처음엔 젊은 애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운한 것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인 미영이가 꾀꾀거릴 때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입국 다물고 있거나 심지어는 며느리 편을 척 드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제 새끼가 늙은 어미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엄마, 미영이도 육아에, 살림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네? 엄마, 솔직히 미영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고집 좀 꺾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도 좀 새겨 들으세요. 아들의 무심한 말들은 녹슨 칼날처럼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며 헌신해온 고단한 삶. 남편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빚더미에 짓눌렸을 때도, 아들이 대학 입시에 연거푸 미끄러졌을 때도 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억척스럽게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술에 취해 흐느끼는 아들을 다독이며
모진 세월을 악착같이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놈이 이제 와서 며느리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다니. 배신감이 순자의 가슴에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며느리 미영이와의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았죠. 순자가 정성껏 차린 나물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외면했고, 늙은 호박 듬뿍 넣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는 짜다며 숟가락을 내팽개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밥은 또 왜 이렇게 질어요? 제가 진밥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불만 가득한 잔소리에 순자는 억지로 씹던 밥알에서 모래알이 서걱거리는 듯 밥맛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런 미영의 철없는 투정을 말리기는커녕 밥이 좀 질긴 하네. 라고 말하면서 두둔을 하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내가 자기들 식모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수저를 콱 내려놓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순자는 억지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린 손녀 하은이가 불안한 듯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억지로 숟가락을 들고 남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죠.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나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는데. 아이고, 우리 강아지밖에 없네. 정말 고맙다. 하은이는 이 삭막한 집에서 순자에게 살갑게 대하는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조잘거리고 할머니 어깨가 뭉쳤다며 작은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주물러주기도 했습니다. 하은이의 작고 따뜻한 손길만이 텅 빈 순자의 가슴에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쏜살같이 안방으로 사라지는 미영과 민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순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곰팡이 핀 김치처럼 순자 할머니의 행복도 이 차갑고 삭막한 집에서 검은 곰팡이처럼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습관처럼 무거운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싸늘한 냉기가 풍겨나왔죠. 며칠 전 무거운 장바구니를 몇 번이나 들락거리며 땀 흘려 채워놓았던 싱싱한 식재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구려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긴 정체불명의 밑반찬 몇 가지만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주에 마트에서 한가득 장을 봐놨는데 내가 혹시 치매라도 걸린 건가? 순자 할머니는 흐릿해진 기억을 애써 되짚어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 동네 마트에 들러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이것저것 잔뜩 사왔었죠. 며느리 미영이가 환장하는 수입 과일부터 아들 민준이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질 좋은 소고기까지 분명 그랬는데 왜 없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는 순자의 귀에 며느리 미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는 다 되셨어요? 늦었는데. 미영의 다그침에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텅 빈 냉장고 안을 손짓했습니다. 미영아, 냉장고에 식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분명 내가 얼마 전에 장을 봐놨었는데. 아, 그거 제가 다 버렸어요. 뭐라고? 아니, 그 멀쩡한 것들을 왜 버려? 그냥 과일은 제가 평소에 먹던 게 아니라 버렸고, 소고기는 보니까 내일까지가 유통기한이라 먹기가 별로 싱싱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미영아.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냥 새로 사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세요? 죄송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어머니랑 설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서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며느리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침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빵이랑 우유로 아침 먹을까?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식빵이 조금 남아있을 텐데. 순자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미영은 역겹다는 듯 얼굴을 잔뜩 구기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빵 먹으면 속이 느끼해서 싫어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미영의 빈정거림에 순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럼 뭘 해 먹어야 하니? 순자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기분이었죠.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뭘 해 먹긴요. 그냥 배달시켜 먹죠 뭐. 배달? 아침부터?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침부터 배달 음식이라니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놀라고 그러세요. 몇 번 시켜 먹어보시면 편해요.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배달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러고는 하은이를 향해 고개를 획 돌려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침 뭐 먹고 싶어? 프렌치 토스트? 팬케이크? 미영은 순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 손녀 하은이에게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 하은이의 말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딱딱히 굳었죠. 김치볶음밥? 아니, 아침부터 무슨 김치볶음밥이야? 느끼하고 냄새나잖아. 미영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다그치듯 말하는 미영에게 순자는 서운한 감정을 넘어 이제는 화가 나려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는데. 하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하은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녀의 온기가 차가워진 순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맛있는 김치볶음밥 해줄게. 응. 순자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그냥 쉬고 있어라. 순자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잘게 썬 김치를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매콤한 향이 부엌 가득 퍼져나갔죠. 미영은 코를 찡그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아침부터 웬 김치 냄새야? 머리 아프게. 순자는 미영의 투정을 못 들은 척 묵묵히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에 밥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볶은 후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소금을 솔솔 뿌렸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볶음밥을 그릇에 담아 하은이 앞에 놓자 하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맛있게 먹으렴? 하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하은이의 행복한 표정에 순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미영의 중얼거림이 순자의 귓가에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김치 냄새 풍기는 거 진짜 싫다. 순자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김치볶음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때 잠에서 깬 민준이 깨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볶음밥을 보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와,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고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미영의 매서운 눈초리와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먹지 말라는 듯 민준을 째려보았죠.
민준이 순간 주춤거리더군요. 아, 저기.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미영의 눈치를 보더니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 배 안 고파. 안 먹을래. 저런 것도 남자라고. 순자는 자기 아내의 기에 눌려 고개를 숙인 민준의 모습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순자는 미영과 관계에서 응어리진 돌덩이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마치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미영의 눈치를 살폈죠. 미영아, 네가 좋아하는 백화점 망고 사왔는데. 됐어요. 망고는 어제도 먹었는걸요. 그래도 내가 사왔으니까. 됐다니까요. 하지만 미영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철문처럼 순자의 진심은 미영에게 닿지 못하는 것 같았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매 순간 순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영이라고 저렇게 하고 싶겠어? 자기도 하은이 키우랴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저러겠지. 순자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우리 함께 장 보러 갈까? 하지만 미영은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중요한 약속 때문에 바쁘거든요. 그리고 요즘 누가 마트를 직접 가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편하게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애써 화해를 권해도 퉁명스럽게 대하는 미영의 태도에 순자는 자존심이 발끝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자꾸나. 혼자 다녀오마. 미영은 대꾸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순자는 씁쓸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혼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홀로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힘겹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외벽에 핀 담쟁이 덩굴처럼 온몸의 피로가 칭칭 감겨오는 것을 느끼며 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아이고, 허리야. 너 오늘따라 머리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건지. 그런데 아파트 바로 앞 카페 창가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미영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야, 사부인이잖아? 바쁘다더니 자기 엄마를 집 앞 카페에서 만나려고 했던 거야?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가며 팔이 빠져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동안 며느리는 사부인과 편하게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니 순간 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죠. 배신감과 허탈함에 휩싸인 순자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과일과 채소들, 깨져버린 달걀들이 마치 순자의 부서진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멍하니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자를 발견한 사부인이 황급히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아니,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인상을 찌푸리길. 순간 순자도 화가 나려던 찰나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놓고 블라인드를 탁 내려버렸습니다. 마치 순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죠. 이게 지금 내가 방금 제대로 본 게 맞나? 내 며느리가 내 모습이 꼴 보기 싫어서 블라인드를 내려버렸다고?
순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추운 줄도 모를 정도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슬픔,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울분이 순자의 가슴 속에서 화산처럼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쏟아진 장바구니는 그대로 현관에 방치된 채였죠. 도대체 왜 미영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무엇이 그 아이를 저렇게 무개념하게 만든 거지? 혹시 나도 모르게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1시간쯤 지나자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잡고 있는 심정이었죠. 미영아, 아까 카페에서는 왜 그런 거니?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면? 하지만 미영은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그랬냐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사생활도 없어요. 엄마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해요?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참견하고 간섭하시니까 숨이 막혀 못 살겠어요. 정말.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미영은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충격에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저런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잘못을 한 건가? 며느리 미영과의 갈등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미영이 말대로 내 고집이 너무 센 걸까?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온 후로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어요. 오로지 아들과 손녀 그리고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아왔죠. 친구 하나 없이 집안일만 하며 외롭게 지내왔던 거예요. 이건 내가 예전에 남편하고 아들을 위해 살던 삶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아들 민준이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기 아내 말만 고분고분 따랐죠. 이대로 사는 건 맞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현서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순간 오랜 친구 현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죠. 10년도 더 된 번호였지만 순자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반가운 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너 맞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오랜만에? 현서야,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서 미안해. 잘 지내고 있지? 나야 잘 지내지. 네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다야. 근데 웬일이야? 이렇게 전화까지 하고? 사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순자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영과의 갈등, 혼란스러운 자신의 감정,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현서는 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다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남편이랑 다투고 나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 혼자 끙끙 앓고 그랬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되더라. 사람들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그래야 해. 나도 그걸 느끼기는 했는데 나이 먹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겠니? 아이고, 순자 너 아직 젊어.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대수야. 내가 좋은데 알려줄게. 너네 동네에 노인 커뮤니티 센터 있는 거 알지? 거기 가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현서의 격려에 힘입어
순자는 다음 날 커뮤니티 센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곧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를 되찾았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수다도 떨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 너무 잘 적응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 유라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며느리 미영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유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가스라이팅이에요. 깎아내리기라고도 하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예요. 유라의 말에 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영의 행동들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순간 억눌렸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순자의 질문에 유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거절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순자는 유라와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이죠.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유라의 도움으로 순자는 조금씩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학교에서 돌아온 하은이를 위해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설탕을 묻힌 라면땅이었죠. 하은이는 바삭바삭한 라면땅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많이 먹어. 순자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외출하고 돌아온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하은이가 라면땅을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런 쓰레기를 애한테 먹이면 어떻게 해요? 미영은 하은이 손에 들린 라면땅을 빼앗아 접시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순자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은이도 울먹거리며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미영에게 말했죠. 내가 하은이에게 해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너보다 한참 나이도 많고 심지어 시어머니인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거니? 순자의 차분한 대응에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말 효과가 있네. 이내 순자는 마음을 진정시킨 채 하은을 위로했습니다. 하은아, 울지 마. 할머니가 더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게. 순자는 하은이를 달래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순자의 품에서 눈물을 그치고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미영에게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순자의 평화는 곧바로 깨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였습니다. 민준이 차가운 얼굴로 순자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엄마, 오늘 미영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화를 내셨냐고요?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하은이에게 함부로 했다고 자신은 단지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영이도 저도 힘들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치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만이 아니라 아들 민준까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순자는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행동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믿는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행동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엄마 모시고 살기 힘들어요. 뭐라고? 지금 그렇담 나를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엄마 때문에 저더러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어둠 속에 몸을 웅크려 홀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저 둘이 내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순자의 걱정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곧 다가올 설날이었죠. 화기애애하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하게 보내도 모자랄 시간. 민준과 미영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 내가 바꿀 필요는 없어. 저 둘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나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자.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설날 아침. 순자는 매년 늘 그랬듯 소고기를 넣은 떡국을 푹 끓여냈습니다. 민준과 미영, 하은이 함께 둘러앉아 먹을 생각을 하며 정성을 다했죠. 와, 할머니가 해주신 떡국이다. 제일 먼저 나온 하은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뒤이어 나온 민주는 떡국을 슬쩍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나온 미영이었죠. 어머니? 설마 지금 떡국을 하신 건 아니죠? 또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구나. 이제는 미영의 얼굴만 봐도 심장이 떨리는 순자였지만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떡국을 했다. 왜 그러니? 뭐,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니, 제가 떡국에 들어간 떡처럼 탄수화물 범벅인 음식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건 완전 생 꼬투리 잡기였습니다. 분명 미영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말 없이 떡국을 그것도 심지어 2그릇씩이나 먹었거든요. 순자는 주먹을 꼭 쥔 채 그런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떡이 몸에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작년까지만 해도 떡국을 2~3그릇씩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순자의 정확한 지적에 미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은이 못 참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순자와 미영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모욕하신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 괴성을 지르던 미영이 식탁의 한쪽 끝을 2 손으로 잡더니 순자가 있는 방향으로 훌쩍 뒤엎어 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순자가 애써 차린 설날 아침 밥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하은이가 엉엉 우는 소리.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건지 미영을 다그치는 민준의 고함. 하지만 순자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이가 잘못했다는 기색은커녕 어때? 라고 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동안 꼴 보기 싫었던 걸 다 참고 아침을 차려줬더니 이 망할 것이 감히. 순자는 고함을 지르며 미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쳤나 봐. 오빠! 나한테서 당신 엄마 좀 떼어내. 안 떨어져? 절대 떨어질 생각 없다. 미영의 애걸 따위는 무시하고 순자는 미영의 머리칼을 굳게 움켜쥔 채 악다구니를 이어갔습니다. 이 망할 거사. 내가 너 따위가 예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국을 끓인 줄 아니? 대체 네가 뭐 그리 잘났는데? 성격이 좋기라니 아니면 얼굴이 연예인급으로 예쁘기를 하니? 성격도 얼굴도 지성도 교양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꼬라지인데? 엄마, 진정하세요. 민준이 간신히 순자를 떼어냈지만 이미
순자의 양손에는 미영의 머리칼이 한 뭉텅이씩 뽑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손에는 큼지막한 주방 가위가 들려 있었죠. 미영은 순간 무언가를 감지한 듯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아, 안 돼! 안방에 들어선 미영의 눈은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순자가 한 손에는 가위를, 다른 한 손에는 미영이 평소에 아끼던 명품 가방을 들고 마구 잘라내고 있었거든요. 미쳤나 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미영이 순자를 말리려고 해보았지만 순자는 그럼 다음 가방을 집어들고 또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카프, 핸드백, 그냥 가방 등등 손에 잡히는 대로 난도질을 했죠. 아프니? 내가 네가 아끼던 명품들을 잘라내니 아파? 당연하죠. 어머니, 정말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더 아팠다. 지금 네가 명품 따위 때문에 눈물을 질질 흘릴 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아팠다고. 이 가위보다 훨씬 날카롭게 내 마음을 난도질하던 네 혓바닥. 네 혓바닥 때문에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뒤이어 민준이 순자를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나더러 적당히 하라고? 너야말로 네 와이프한테 그 말을 했어야지. 이 집안에서 제일 한심한 건 바로 너다. 네가 네 여자를 제대로 단속 못해서 설날 아침부터 이사단이 난 거야.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더 이상 엄마랑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곱게는 못 나간다. 이번 설 명절 끝나면 내가 당장 민준이 네 회사에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낼 생각이다. 설날 아침부터 지 엄마를 길바닥에 쫓아낸 천하의 페류나가 여기 회사에 다닌다고 말이야. 그럼 과연 네가 버틸 수 있을까? 민주는 순자가 조목조목 반박하자 할 말을 잃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는 미영을 위해 나설 생각도 없어 보였죠. 순자는 그런 둘을 잠시간 노려보다가 이내 가위를 바닥에 집어 던진 채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순자의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처 없이 마구 걷던 순자는 이내 아무도 없는 아파트 놀이터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그것도 손녀 하은이 앞에서. 참았던 분노를 터뜨려서 속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고사리 손. 그것은 손녀 하은이었습니다. 홀로 따라 나온 녀석이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해준 떡국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하은이의 말에 순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손녀를 품 안에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순자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현관문, 그 앞에 서자 순자는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민준이와 미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다시 싸움이 시작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은이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작은 손으로 순자의 손을 잡은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 편에 있어요. 순자는 하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영과 민준이 거실 바닥에 흩어진 음식과 그릇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순자와 눈이 마주친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지쳐 있었죠. 오셨어요?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좀 쉬세요. 집안은 제가 알아서 치울게요. 그래. 순자는 얼떨떨했습니다. 민준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하은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미영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미영의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네가 요리를 하는 거니?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시잖아. 빨리 대답 안 해. 민준의 다그침에 미영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요리하는 거니? 갈비찜이요. 순자는 민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민준이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미영이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려면 이렇게 계속 싸워서는 안 된다고요. 미영이가 제가 자기 남편이니까 엄마랑 싸울 때만큼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척 해달라고 해서 그랬던 건데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까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미영이 말이 틀렸다는 거려. 이제부터는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갈 생각이에요. 미영이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동안 계속 얼떨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했던 행실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정말로 민준의 인도 아래 달라지는 집안 분위기를 보며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영이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영이 또한 순자에게 완전히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순자를 피해 다녔고 민준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으려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아직도 미우시죠? 그게 티나니? 티가 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미영이가 한 행동들이 워낙 심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고 죄송스럽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부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조금만 이해하고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할 일 없을 거예요. 민준과 미영은 지금도 여전히 순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자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사람 간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좋다 해주면 끝이 없구나. 사람 관계라는 게 내가 좋고 싫은 건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순자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원과 질책의 댓글 부탁드립니다.